정치의 미래,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계신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또 한 분 계십니다. SBS 보도국의 베테랑 원희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네, 자, 응답하라 1987 저희가 이런 소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 잘 다루셨어요. 예, 1987년에 우리 두 분은 뭘 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럼 87년을 기억 못합니까? 87년 또 민주화 운동, 직선제 개헌 투쟁, 박종철, 이한열 두 열사가 또 이제 있었던 우리 곁에서 떠났던 그런 해인데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대목 구경하러 다녔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길거리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수석님은 그때 민주화 투쟁에 이제 일선에 쓰셨던 분이고. 민추협 멤버셨습니까? 아니요, 민추협은 정치인들이 하던 거였고 저야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또 유신 시대에 또 민주화 운동 벌이시다가 고초를 겪기도 하셨는데 그럼 그 상태는 어떻게 이른바 국민권이 회복되던 그런 때였습니까? 그죠. 공민권이라고 애매하네. 투표권은 있었고요. 예. 여권은 안 나왔고. 여권은 안 나왔고. 그래서 해외는 못 나가고 그러던 시절. 절반의 국민이셨군요. 우리 원희디 노설위원님은요? 저도 출국 금지 상태였었어요.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를 87년 1월달에 갔는데 87 6월 항쟁을 군복을 입고 쳐다봤네요. 그래. 북교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네. 군에서 멸사봉공하셨고요. 자, 우리 유인태 의원님 정치쇼에서 제가 모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 모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한국 정치의 맥을 제대로 짚으시는 분이시고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유인태 의원님께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오겠느냐라고 작년 1월 초에 여쭤봤는데 아무도 예측을 안 했을 시점이었는데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대모사를 제가 잠깐 잘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겪어보셨잖아요. 유인태 의원님이 겪어본 사람 평은 잘하시다고 제가 옆에 보니까 사실은요. 정무수석 엽기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별명 저희가 붙여드린 거예요. 저희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기 정무수석 계셨던 시절에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저희가 정무수석실이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위원님? 그 청와대 그 비서동 2층에 있었어요. 요즘 후배들 들으면은 조금 속상한 얘기 좀 하면은 저희 때는 이렇게 폐찰 달고 춘추관에서 그 담장 넘어가지고 비서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요. 시간 정해가지고. 그럼 가면 기자들이 어디 가겠어요? 정무수석실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이고 이렇게 모퉁인데 거기 창문 열고 우리 수석님이 담배 딱 피면서 이제 전국을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딱 받아듣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다음에 평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안 돼. 딱 그러면은 영락 없는데 최근 들어서 반기문 총장 얘기 나왔을 때 대선 후보로서 딱 평가하시는 걸 보고 살아 있네. 우리 수석님. 나 느꼈어요 그때. 이 촉이 대단하세요. 우리 유인태. 그때 그런 거 느꼈어요. 저희가 봉숭아학당이라고 오죽하면 그랬어요. 딱 가가지고 수업받는 학생들처럼 기자들이 볼펜 들고서는 딱 있으면은 느릿느릿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던져줘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기사였죠. 그 시절 기자들의 벗이었어요. 우리 유인태 의원님이. 기자들이 아니라 짐승들이죠. 또 그러신다. 또 시작이다. 또 이제 만나니까 또 시작됐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엽기수석이라고 그랬어요. 저것들은 인간이 될 확률 100만 불이래매요. 하여튼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때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1995년 당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민선일기 자치단체장을 선발하던 때였고 서울에서는 조순시장 그분이 당선되던 때였고요. 그때 유인태 의원님은 어느 캠프에 계셨습니까? 저야 당연히 그때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어요. 14대 국회의원이었어요. 서울 지역에. 조순시장을 탄생시킨 주역이었죠. 그때 유인태 의원님은 이제 DJ의 이제 명을 받고 조순시장을 만든 주역이었고. 그렇죠. 그렇진 않고 전 동계동이 아니라 주역들은 동계동이 주역이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조순시장 만들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하면서 또 크게 또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 복귀는 그 후에 하신 게 아니라 예. 조선시장을 김대중 전 총재 그땐 총재 아니시지만 예. 김대중 전 총재가 영입한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돌아가셨지만 조세영 의원이 원래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네. 조순 그 교수하고 조세영 씨하고 경선을 하죠. 경선을. 근데 뭐 그때는 완전히 동교동이 지지하면은 예. 뭐 하나만한 경선이니까요. 예. DJ가 내세우면 하는 거죠. 근데 신의 한 수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산신령이라는 그 기자들의 별명, 네. 그다음에 그 당 유행했던 그 대만 미드, 네. 포청천, 예. 조순시장, 이거 뭐 신의 한 수였잖아요. 근데 조순 시장이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제 당선되던 97년 대선에서는 또 저쪽 당에 가서 이회창 후보를 네. 밀지 않았습니까? 원래 대선 후보로 가신 원래는 거니까. 꼭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예. 뭐 이쪽의 후보로 좀 추대를 해보려고 제3의 후보로 추대를 해보려고 네. 뭐 그 일 하는데도 저도 좀 뛰어다니고 그랬죠. 예. 95년 지방선거 기억이 납니다. 당시 민주자유당, 민자당에서 정원식 후보, 국무총리 지냈던 정원식 후보가 나왔었고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가 또 출마해서 빅매치였죠. 예. 그러니까 총리, 부총리, 대선 후보 이 정도 급들은 돼야지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정도로 일기 선거였기 때문에 치열했었죠. 예. 결국은 이제 DJP 연합이 밀었던 이제 조순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취자나 저 기억나는 95년 민선시장 일기 그러면 생각나는 건 사실은 삼풍백화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예,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 현역 시장은 그 기억나시죠? 최병렬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막 현장에 뛰어나왔잖아요. 근데 당선자는 조순 시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순 시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요즘 많이 듣던 구호잖아요. 조순 시장 실제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셨었어요. 예. 자, 조순이라는 인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정부 출범했을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는데 쫓겨났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YS와의 대척점 때문에 이렇게 차출한 겁니까? 그건 김대중 총재가 아시지 뭐. 전 동교동이 아니라서 그런 내막은 몰라. 공천을 김대중 전 총재 영입을 해. 그렇죠. 말이 영입이지 이제 딱 찍어서 이제 공천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가 워낙 셌어요. 그렇죠. 무서웠던 건 정원식 여당 후보인 정원식 후보가 아니었었고 네. 무서웠던 건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였었죠. 사실 92년도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네. 또 그 전으로 또 CF 무균질 우유 네. 이 CF도 찍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죠. 이제 양반이 그 바바리 코트를 주로 입고 다녀가지고 예. 네. 그걸 우리 때는 그 바바리 현상이라고 그래. 바바리 코트. 이번에 뭐 안철수 현상처럼 네. 맞아요. 일종의 바바리 네, 코트.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양김이 87년에 결국 분열을 하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네. 서로. 그러고 나서 특히 95년은 또 YS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예. 진영을 바꿔가고 그러니까 87년에 그 어떤 6월 혁명, 시민혁명의 어떤 그 열광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식죠. 식고 뭐 처음에 13대 국회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전반에는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예. 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 네. 뭐 전부 국회에서 모든 걸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랬는데 3당 합당 이후에는 이제 국회에서 뭐 예산 아니고 한번 몸싸움하고 뭐 두드리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예. 굉장히 실망할 때 가령 이 정치 불신이 그러니까 그 91년 이후에 예. 굉장히 증폭이 됐을 때 어느 진영에도 양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던 이 뭐 박찬종 뭐 이 정치 불신이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런 현상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게 한참 지나서 한 20몇 년 후에 또 나타난 게 안철수 현상이에요. 사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그 정치 불신이 고조되면 뭔가 이 뻘밭에 안 있고 구름 위에 신선처럼 예. 이 떠 있는 사람에 대한 신기루 현상이 있어요. 2007년에 문국현 현상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예. 이제 그만큼 뭐 크진 못했죠. 예. 그 두 개에 비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 저 당이라는 건 무리당자인데 예, 예. 그 무리를 이루고 어느 정도 세를 형성해야 되는데 네. 뭐 계속 사람이 같이 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치를 접는 게 뭐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죠. 또 우리 저 수성님한테 또 혼날 또 반론을 또 제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이제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안희정 파문 때문에 결국은 싸움은 박원순 안철수 싸움이 빅매치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돌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상황만 놓고 보면 95년 상황 보세요. 여도 싫고 야도 싫고라고 하는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40%가 넘었잖아요. 그때 결국은 그 박찬종 후보가 그 바람 타고선 쭉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순 후보가 그때 이겼던 거는 네. DJP 연합 공천 사실상의 JP의 안목하에 DJ가 아니죠. 찍었기 그건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요. 짐승이 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DJP 연합 이후라는 게 아니고 DJP 연합은 97년에 된 거고 그렇죠. 조순 후보가 선거 치를 때 95 95년이에요. 95 년. 이때는 예. JP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니 충청권 표가 중간에 있었던 충청권 표가 결국은 저희 아니, 박찬종과 이 저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조순으로 몰리면서 42%가 됐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 후보에서 42% 얻었지 않습니까? 조순 후보가. 그게 DJ표 이른바 호남표만 가지고 42% 됐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도 JP가 YS하고 결별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는 뭐 저기 JP는 뭐 전혀 조순 시장을 뭐 따로 후보를 따로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않았죠. 전혀. 네, 그러진 아니고. 않았죠. 당시 예. 자민련에서 무슨 후보를 낸다든지 충청권 표가 갈 네. 데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런 일은 제가 없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안철수 자체가 이제 죽은 카드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나와봐야 뭐 소용없다. 몇 표나 얻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전망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안철수 지금 전 대표인가요? 지금 좀 이 정치를 시작하고 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 이 정치에는 이 적응 못할 사람이다. 적성이 안 맞는다. 다시 그 자기 원래 가서 뭐 이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하고 자기 큰일 났네. 그게 아이고 아니 예, 우리 수성님한테 낙제점 받고선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 없어요. 큰일 났네. 저는 이 잘못 들어왔다 이 뻘밭에 예. 뻘밭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다. 우선 보세요. 그 정치 시작할 때 뭐 멘토가 300명이니 하던 분들 중에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네, 그건 그래요. 예, 또 주변에 사람이 그 후에 젊은 참모들도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우선 네. 당장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핵심 참모들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네. 실은 기성의 어떤 그 정치 문화에 네.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네. 아니지만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구실 체질이라고요. 아. 혼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게 맞지. 그럼 대표님, 예. 그럼 의원님, 그 정치 근육이 부족하다 이 말씀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라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저는 결핍이라고 보시는 부분과 오늘 주제가 예. 뭐 안철수 아닌데 예. 아니 뭐 나온 김에 괜히 뭐 그것도 제가 하면 험한 말 많이 나오니까 이번 통합 과정도 보세요. 예. 저 별로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통합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대요. 예. 근데 그 뭐 극중주의니 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죠 그런 게 아니라 가버린 거 아니에요. 예. 우선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저만한 득표를 한 거는 안철수 현상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저렇게 의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 그 호남에서도 원래 안철수 현상을 지지했던 그 지방선거 때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찍었고 오히려 저 장노년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쪽에 그 호남에 대해서 좀 홀대했다고 하는 뭐 그 표를 얻어가지고 국민의당도 탈당해서 나가서 성공을 해서 상당히 이제 이 총선에서 이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3당을 이만큼 성공을 했다고 굉장히 거기에서 또 한번 업도해가지고 그 자부심을 갖는데 그 지지층이 전혀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지지층과 그때 국민의당을 찍어줬던 지지층은 애초에 안철수 지지층이 그대로 이어져 오지 않고 있다. 그 다 바뀌었죠. 무슨 국민의당
호남에서 될 때 네. 우리 당에 뭐 거기다 호남 후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지방선거 때 조사를 해보면 젊은 층이 전부 그때 민주당하고 합치기 전에 안철수 네. 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호남에서 그때도 이미 2배, 3배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앞섰어요. 예. 근데 그게 전부 젊은 층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2년 후에 총선에서 네. 그때는 결국 민주당과 안철수 이제 대표가 합쳤잖아요. 김한길하고 예. 합쳐 지방선을 같이 치렀는데 2년 후에 그 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안철수 공보다는 박지원 공이 더 커요. 아, 그렇군요.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구도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선수를 아예 구하지를 못하는 상황. 구해도 질이멸멸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될지 어느 후보가 될지 경선을 거쳐야 되겠지만 뭐 경선이 본선이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예. 어찌됐든 선거 구도가 돼서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밖에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면 40% 넘는 이른바 중도 보수표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안철수밖에는. 그런 구도로 봤을 때 안철수 카드가 유효하다라고들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원희디 논설위원님은 그렇다면은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뭐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말로는. 네. 뭐 후보 자체를 안 낼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후보가 없으면은 안철수 말고는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보이는 표가 없다. 예. 차마 나는 박원순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민주당 후보는 싫다라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존재한다고 봤을 때 그 표가 갈 데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분석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유인태 의원님은 한번 예측해 주시죠. 이번 지방선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아직 후보가 뭐 누가 나올지 경선도 안 끝나고 했는데. 뭐 저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우리 그건 뭐 그러니까 안철수 박원순 대 안철수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아니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예. 좀 유의미한 표를 얻는다고 해도 뭐 되기는 어려울 거고 네. 근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쭉 그 2011년간 7년간 이 행보를 봤을 때 지금 잘못 짚었다. 안철수 그 대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하여튼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계속 내리고 계세요. 우리 수성님은. 실망입니다. 이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역대 서울시장 선거 한번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 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민선 1기 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결정됐을 때 조순 시장이 됐단 말이죠. 민주당 소속으로. 2회가 이제 1998년이죠? 98년 맞아요. 98년 맞아요. 98년? 고건시장 될 때. 네. 그때는 이제 DJ가 이제 그 고건시장을 영입을 해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때 상대가 최병렬 전 시장이죠. 그렇죠. 최병렬 대 고건 싸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에 이르러서 2012년 월드컵 시즌과 맞물렸을 2002년. 그때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후보가. 김민석 30대 기수론 기억납니다. 1회, 2회는요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 외자지요 조순 고건 맞아요.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지지층들이 어디로 가고 3회부터 한나라당 강세가 나왔는지. 3, 4, 5. 근데 이건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가 대통령 임기 초에 치러지느냐 후반부에 치러지느냐. 되게 국회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조선 시장이 된 95년은 YS 말기예요. 뭐 소통령이 뭐 감옥에 가고 그때는 지게 돼 있어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28%였어요 그때. 그리고 98년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해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 시기 2월에 있었죠. 2월에 있고 이 IMF에 뭐 금모으기 해가지고 IMF를 잘 극복을 하고 있다고 김대중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되게 돼 있고. 이명박 시장이 될 때 김민석 후보하고 붙을 때는 뭐 삼홍인이 해서 우리나라 하여튼 뭐 될 것도 없이 대통령 임기 말엔 전부 대통령 바닥으로 갔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사실상 임기 마지막. 그 2002년 선거는
뭐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폭삭 망한 선거고 말 그대로 폭망했죠. 예, 폭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06년 2006년은 저 노무현 대통령은 뭐 처음에 한 몇 달 빼고 나서는 뭐 허니문도 없이 계속 지지율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네. 오세훈 강금실도 뭐 너무 허망하게 끝났어요. 2006년 선거도 그거는 야당한테 가게 돼 있었던 그때 선거죠. 이제 전북지사 말고는 열린우리당이 당선된 데가 없어요. 네. 광역시장에서. 그래서 여루당이 그때 아주 진짜로 말 그대로 폭망했죠.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을 표방했는데 전북 정당이 됐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참담한 선거였고 또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칼 테러 대전은요. 이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지방선거 끝나버렸죠. 그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안 했다. 예. 지어낸 얘기다. 그리고 이제 2010년 그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반을 막 돌아섰을 때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때는 이제 대신 한나라당이 상당히 진 선거죠. 패배한 선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하고 경기지사는 먹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서울의 구청장이니 저 시의원 이거는 뭐 저 야당이 뭐 거의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은 뭐 야당이 다 싹쓸이를 했었죠 그때. 그리고 제 6회 지방선거는 2014년 임기 초였는데.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였는지 뭐 여당이 프리미엄을 보지 못했습니다. 초가 아니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2013년 2월에 13년 2월이면 1년 반 정도 이제 지난 거죠. 중반이라고 봐야죠. 중반.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 인기 좋은 거는 1년을 못 가요. 대개 보면. 자, 그렇다면 주 이번 선거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은 올해 2월에 새 대통령이 나왔을 테고요. 그렇다면은 새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아무래도 강세를 띌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지지도 하고 대충 같이 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고 남북 관계 잘 풀리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지방선거 뭐 지금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치르겠느냐는 거고요. 아니 정치인들 움직이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정치인들이 당 대표가 다니면서 후보 좀 나오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전부 다 저 왜 공천 안 주냐고 난리가 나야지 정상인 건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 지형은 이제 매우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변수는 많이 생기네요. 지금 뭐 미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충격파는 좀 이래저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이것은 향후 총선 또 대선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요.